자, 시작합시다. 일단 글의 기관부터 먼저 보도록 할게. 자, 갈래는 볼 거 없어. 갈래 성격에서는 요도 보자. 이 사실적이라고 나왔는데 당시 그 시대적 배경 이런 것들이 되게 사실적으로 잘 드러난 작품이고, 그다음에 이제 농무를 하는 모습 이런 게 묘사가 잘 돼 있어. 그리고 당시 현실이 되게 부정적이다 보니까 그런 걸 사실적으로 드러내면서 거기에 대한 비판도 드러나. 그래서 제는 진짜 제목 그대로 농무야. 농물 뭔지 알고 있지? 농촌에서 추는 춤. 자, 주제는 산업화 과정에서 소외된 농민들의 현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비판. 주제 정도는 딱 내용 읽어보면 딱 파악이 될 것 같아. 자, 특징 들어서 농민들의 소외된 현실에 있는데 이것을 이제 직설적으로 드러내고 있고. 이게 왜 농민들이 왜 소외된 시대 배경 보려면 이해될지, 뭐 70년대 되면 산업화 도시화되고 있으니까 농촌은 이제 소외가 됐어. 그다음에 두 번째, 역설적인 상황을 통해 농민들의 심리를 효과적으로 드러냈다는데 역설적인 상황, 이것도 별표 좀 쳐놓고 이 부분은 이제 나중에 학교 수업을 반드시 확인을 좀 해야 되는 게 이 표현 기법을 역설이라고 볼 수도 있고 반어로도 볼 수 있어가지고 이제 나중에 또 설명해 주긴 할 건데 이 부분 좀 신경 써서 미리 적어놔. 학교 필기 확인 이렇게 학교 필기를 반드시 확인하자. 그다음에 세 번째, 홍명희 소설 임꺽정에 나온 인물들을 이제 끌어가지고 썼고 임꺽정 들어봤지? 임꺽정. 그다음에 네 번째, 쉬운 일상어를 사용했다. 그래서 이해하기 쉽다. 이건 뭐 신경 쓸 필요도 없다. 다 넘어가자. 들어가서. 그냥 바로 본문 들어갈게. 자, 징이 울린다. 막이 내렸다. 이러고 있어. 뭐 시작 부분부터 징땡 치고 이제 막이 내려버렸거든. 끝났지. 그치? 그래서 일단은 우리 이 부분 막이 내렸다 좀 확인해 두고 시작부터 이제 뭐 내려오니까 우리 이런 이미지를 무슨적 이미지라고 하죠. 뭐뭐적 이미지. 그렇지. 하강적 이미지. 시작부터 뭐가 좀 하강적 이미지. 고, 이건 뭐 나중에 보면 좋긴 한데, 일단은, 자, 옆에 나 써져 있으니까 바로 볼게. 작품의 시작과 동시에 공연이 끝나버렸거든. 그래서 좀 이렇게 화끈한 느낌, 공연이 끝나서 화끈한 느낌도 줄 수가 있고, 요건 그냥 봐두기만 하고, 다음에 더욱 중요한 건 요거, 농촌의 세라, 다 끝나버린 듯한 이미지. 요거를 이제 환기한다. 요건 좀 봐주도록 해. 자, 그리고 우동나무에 전등이 메어 달린 가설 무대야. 구경꾼이 돌아가고 난 텅 빈 운동장. 일단 공간적 배경 나와 있지? 이제 너무 터져 있으니까 그대로 보면 되겠어. 여기는 운동장인데, 운동장인데, 문제가 텅 빈 운동장이야. 그럼 보통 이제, 너희들 뭐, 이렇게, 뭐, 눈물을 본 적이 없겠지. 그렇지. 본 적이 없지. 보통 이런 걸 하면은, 이게 공연이 끝나도록 사람들이 어울려가지고 다 같이 놀고, 더 좋은 건 술 마시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이제 밤새 이어져야 되거든. 근데 또 비어버렸어. 그래서 여기서 요 텅 비었다는 것 역시 이제 농촌의 쇠라, 요것과 연관이 있는 거야. 텅 비었다는 표현을 통해서. 자, 다음에 우리는 분이 얼룩진 얼굴로 학교 앞 소주집에 몰려 술을 마신다. 다음 공간 들어왔지. 다음 소주집으로 왔어. 학교 앞에 있는 소주집. 자, 그리고 우리 여기서 잠깐 볼게. 이제 분이라고 나왔는데, 분이란 표현인데, 분 뭐겠어? 분이 얼룩졌대. 분이 뭐지? 화장. 그렇지. 분가루. 그렇지.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은 이제 첫 번째 분가루의 의미로 보여. 분가루, 화장품. 그런 의미로 보이는데, 요걸 이제 또 다른 의미로 굳이 또 이렇게 해석을 하셔도 분노의 의미다. 이렇게도 해석하는 관점이 있어. 이런 관점도 있구나. 이 정도로 이제 생각만 해주자. 그리고 두 가지로 이렇게 해석이 되면 상대 표현 기법을 뭐라고 하지? 중의. 그렇지. 중의적 표현이야. 중의법. 자, 그래서 분이 얼룩진 얼굴로 학자 소주에 올려 술을 마시고 있어. 그럼 술 마시면 기분이 어떤데? 빨리 경험을 얘기해봐, 빨리. 술 마시면 어때, 기분이? 그렇구나. 살짝 빼는데? 자, 일단 뭐 술을 마시면 뭐 이렇게 기분이 풀리잖아. 그렇지. 그래서 이제 이 슬픔을 해소하는 수단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 그래서 아버지 술 드시면 화내지 말라고.
자, 그리고 답답하고 고달프게 사는 것이 원통하다라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요 구절. 답답하다, 고달프다, 그 다음에 원통하다. 라고 동사가 대놓고 들어놨지. 이쪽에서 좀 눈여겨봐줄 것은 정서를 되게 직설적으로 표현했다. 이거 좀 봐주면 좋겠어. 보통 시 같은 경우에는 다른 데 빗대어서 뭐 이런 데 표현하는 방식이 일방적이거든. 시니까. 근데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이런 것들은 또 출제 요소에 해당이 돼. 그래서 좀 잘 봐주자. 자, 그리고 깽가리를 앞장세워 장거리로 나서면, 이렇게 시작거리로 나섰네. 여기 다음 공간, 세 번째 공간. 자, 여기로 나서면, 당연히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자, 보니까, 따라부터 악을 쓰는 건 쪼무레기들 뿐이고, 아이들이 있고, 쪼무레기들이 있고, 그 다음에 처녀애들은 기름집 밥벽에 붙어서서 철없이 킬킬대는구나 해서 이런 처녀애들만 있어. 자, 그러면 우리 이 두 구절을 통해서, 이 부분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바를 생각해보면, 여자애도 있고, 아이들도 있는데, 누가 없냐? 젊은 청년들이 없는 거지. 그래서 청장년층이 없어. 그래서 밑에 보면 많은 젊은이들이 농촌을 떠난 상태라고 했고, 우리 젊은 사람들이 이제 그 시골을 떠나 도시로 향하는 형상, 이거 뭐라고 하지? 네 글자로.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이 구절을 통해서, 아, 사람들이 시골을 떠나서 도시를 향했구나. 이런 것들을 짐작해 볼 수가 있어. 현실에 반영되어 있는 거지. 되게 사실적인 거야. 자, 다음. 보름달은 밝아서 어떤 녀석은 꺽정이처럼 울부짖고 또 어떤 녀석은 서림이처럼 해해되지만 이라는데 여기 나온 인물들 확인해 보면 꺽정이, 그다음에 서림이 옆에 날개 부분을 좀 보면은 잘 안 나와 있지. 어. 이 꺽정이는 조선 명종 때의 의적이다, 의로운 부적이었어. 그래서 이제 쉽게 얘기하면 농민 저항 운동을 일으켰던 인물이고, 그다음에 서림이 임꺽정이 책사라고 했는데 이제 뭐 친구 뻘을 대는 사람인데 나중에 배신을 해. 서림이가. 중요한 것은 여기 다시 돌아올게. 자, 임꺽정이는 이제 저항 운동을 했던 인물이고, 그다음에 서림이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임꺽정을 배신을 하고 현실에 순응을 하거든. 그러면 이제 내용을 다시 한번 보자. 자, 보름달이 밝아서 어떤 녀석은, 이 어떤 녀석이라는 것은 이게 주변에 있는 어떤 녀석이겠지. 화자 주변에 있는 어떤 녀석은 꺽정이처럼 울부짖고 있는 거야. 분노에 차 있는 거지. 화가 나서. 또 어떤 녀석은 이제 다른 친구가 있는데 얘들은 그냥 서림이처럼 추궁하면서 헤헤헤헤 이러고만 있는 거야. 사람마다 하는 모습들이 다른 거지. 자, 그러면 우리 이 부분 쭉 묶어주고 여기 사용된 표현 기법만 좀 보도록 하자. 뭐 꺽정이처럼 서림이처럼이라고 있으니까 사용된 표현 기법은 지기법이 사용되어 있고 그다음에 꺽정이와 서림의 태도는 서로 반대가 되잖아요. 대조도 사용됐어. 지기와 대조. 자, 그렇지만 이까지 산구석에 처박혀 발부둥 신들 무엇 하랴 그랬어. 자, 발부둥 처박혀 무엇 하랴는 소용이 없어. 그렇지. 소용이 없는 거야. 그래서 여기 자, 일단은 뭐 상대 편기법을 먼저 정리하면 서리적 기법에 해당되고 서리고 여기에 담긴 정서는 이제 체념이 되는 거지. 체념. 아무 소용이 없구나. 체념, 좌절. 이렇게 이런 꼭정이 같은 친구도 있고 서림 같은 친구도 있지만 발부둥 쳐봤자 아무 소용없다는 생각이 담겨 있어. 체념, 좌절이 담겼다. 자, 그리고 비료값도 안 나온 농사 따위야라는데 이 구절은 또 중요하고 왜? 실제로 그랬다는 얘기니까 이 구절도 별표는 좋고 당대 농촌 현실이 되게 사실적으로 반영된 구절이야. 농사 지어봤자 비료값도 안 돼. 빚만 지는 거지. 자, 이런 것 따위 아예 역현내게 맡겨 두고 자, 세전을 거쳐 도수장을 펴둘 때인데 세전도 지나갔잖아. 거쳐갔으니까 여기 같은 공간적 배경으로 볼 수 있어. 세전 다음에 도수장. 세전이라고 했으니까 숲하는 곳이겠지. 숲하는 곳. 이제 숲하는 곳이고 다음에 우시장이라고 부르지. 다음 도수장은 쉽게 말하면 부설장. 자, 여기까지 와서 돌 때 우리는 점점 신명이 난다. 그래서 이 신명과 관련해서 이제 해석의 관점이 좀 다양해. 이게 신이 난다는 얘기인데 이제 옆에 좀 읽어보면 원래는 이제 지금 현재 지금까지 상황을 봤을 때 긍정적이야 부정적이야.
완전 부정적이란 말이야, 그렇지? 그런데 신명이 난다고 해서 이게 말이 안 돼. 그치? 상황적으로 어울리지가 않는다고. 상황적으로 어울리지가 않아. 그래서, 일단 신명이 나지 않는 상황인데, 이걸 통해서 이제 의분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보는데, 이렇게 연관지어서 좀 표현 기법을 정리하면, 상황에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상황적 역설이라고 보고, 상황적인 역설이다.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이 문장 자체만 봐봐. 이 문장 자체. 회전을 거쳐 도설장 앞에 와둘 때 우리는 점점 신명이 난다는데 이 문장 내에는 모순된 표현이 있어 없어? 없지. 그 우겨가지고 이러면 신명 날 수 있잖아, 그렇지? 그렇지? 자, 그래서 상황적 역설인데 이것을 실제로는 속마음이 이제 화가 나고 있을 테니까 분노가 나고 있을 테니까 자 이것을 반어법으로 가 반어법. 무순이 없으니까 반어법. 근데 상황까지 고려하면은 무순이 생기지. 그래서 상황적 역설이라고 하는 거야. 근데 문제가 뭐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이거 역설로 볼 거냐 반어로 볼 거냐 학교 선생님 맘대로 엿장수 맘대로기 때문에 이거 선생님 픽이 꽂긴 해야 돼 이거. 음. 넘어가도 되지? 오케이. 내 손을 떠났다. 이제 너 얘기 맡길게. 그다음에 두 번째 현실을 잠시 잊고 다음에 이거 줍시다. 일시적인 신명이다. 이렇게는 볼 수 있겠지. 잠깐 잊고 일시적인 신명이다. 자, 그러고 나서 마지막. 자, 한 달을 들고 날다리를 긁거나 아니면 고개짓하면서 어깨를 흔들거나 하라고. 이게 무엇의 모습이겠어? 그렇지. 농무의 모습이지. 그래서 마지막 구절은 농무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어. 농무의 모습을 묘사하는데 동적이야, 정적이야? 움직임 느껴지지. 동적이야, 동적. 정리됐으면 넘어가자. 넘어서 쭉 정리되어 있는 건데 이거 뒤에 학습할 때 다시 나오기 때문에 바로 넘길게. 자, 들어가자. 자, 공간의 이동에 따른 이 시의 시상 전개의 과정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자라고 하는데 뭐 중요한 건 밑에가 아니라 문제가 중요해. 문제가 뭐라고 하냐면 공간의 이동에 따라 시상이 전개된다. 자, 그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거든. 이거 봐주면 되고. 그럼 밑에는 이거 없는데 운동장, 소주집, 장거리, 도살장 이거 뭐 어렵지 않지. 시에 그대로 나와 있으니까. 자, 운동장에서는 농구 공연이 끝났고 소주집에서 술 마시면서 원통하다고 했고 장거리에서는 이제 분노, 다프자기 등에 빠졌고 도살장에서 오히려 신명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다. 자, 넘어가서 자, 다음 글 읽고 이 시를 당대 시대 상황 관련해 보자. 1960, 70년대 자본주의가 발전하면서 진행해 산업화 도시화. 당시 이제 시대적 상황은 산업화 도시화였고 자, 이래서 사회 계급 구조를 바꿨다. 60년대 전체 인구 가운데 58.3%를 차지했던 농민. 와, 대부분이 농민이었네. 자, 이런 농민은 미국에서 들어오는 엄청난 양의 잉여 농산물과 저고가 정책으로 생계비조차 마련하기가 어려웠다. 그래서 살기 어려진 농민들은 차츰 농촌을 떠났다. 그리고 농업 인구는 70년대 전체 인구의 44.7%에서 75년 35.7%로 크게 줄었네. 뭐 이거랑 이거 비교해보면 반타작 같네. 자, 전체 산업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점점 줄었고, 빚을 지고 있는 농가는 71년 전체 농가 가운데 75.7%, 4분의 3 정도가 빚을 지고 있는 상황이야. 자, 그래서 산업화 때문에 주자. 생계비조차 마련하기 어려운 농민의 상황을 드러낸 식구, 뭐 찾을 수 있어야 된다, 이거. 비료값도 안 나온다는 표현. 이 시대상에 되게 사실적으로 반영이 돼 있다고. 그다음에 농민의 이동으로 쓸쓸해진 농촌. 요거. 따라붙어 악을 쓰는 쪼무레기들 뿐 요거 있었고 그다음에 터녀애들만 킬킬대는 모습들이 있었지. 그 구절이 바로 요정명 관련 있어. 그래서 현실을 반영한 거 요거 찾는 거 중요해. 그다음에 이를 바탕으로 해서 시인이 이 시를 통해 시인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이냐? 이건 넘어가자. 이거 넘어가 진짜. 자, 농민들을 분노 절망 속에 몰아넣는 소외된 농촌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 뭐 이런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 다음에 조선 사회의 불평등 구조에 맞서 싸웠던 임꺽정, 서름을 끌어들인 거 보면 시인은 적극적으로 현실에 저항해서 이런 현실을 타파해야 한다. 이런 말 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다른 데 보면 이런 것도 있어. 임꺽정, 서림이 이런 현실, 그런 시대가 있었는데 요즘도 그런 게 여전히 변하지 않았다. 뭐 요즘도 그런 게 지속되고 있다. 이런 관점도 있어.
넘어가서. 요거 전문가의 삽을 싣고 요건 잠깐만 간략히 보자. 간략히 보자. 자, 다음 이건 도시 노동자야. 도시 노동자. 농촌에서 사람들 떠나갔으면 어디 갔겠어? 도시 갔겠지. 그렇지. 그럼 도시로 가면 진짜로 잘 살았냐 이거야. 들어가자. 자, 전문 강의인데 거기에 삽을 짚고 있어. 일단은 뭐 삽을 짚고 있으니까 삽 쓰는 분이라는 걸 알 수 있겠지. 삽을 다루는 사람, 노동자임을 알 수 있어. 이걸 통해서 화자가 노동자겠구나. 알 수가 있고 들어가자. 자, 흐르는 것이 물뿐이랴. 그럼 흐르는 것은 물뿐이 아니라 또 다른 것도 있다는 얘기지. 상대 표현 기법은 서리. 그렇지, 서리. 물 외에도 다른 것도 그런 거야. 자, 일단은 물이라는 소재, 얘는 흐르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얘는 흐름, 유동적이네, 유동적. 자, 근데 우리도 저거 같아. 우리도 저거 같았는데 저것이 뭔데? 그렇지. 우리도 물 같은 거지. 우리도 동일한 물처럼 흐르는 존재야. 그래서 강변에 나가서 삽을 씻으며 거기에 슬픔도 퍼다 버린다. 자, 요 구절 줄수 없고. 슬픔을 퍼다 버리는데 뭐 좀 이상하지? 자연스러웠어, 이거? 이상하지? 원래 슬픔은 풀 수 있어, 없어? 없잖아, 그렇지? 그래서 이 부분, 슬픔이란 추상적인 슬픔을 구체화했다는 이런 특징이 들어갔고, 어쨌든 중요한 건 화제의 정서가 슬픔이라는 거 잘 들어왔잖아. 화제는 지금 부정적인 상황이야. 2시에 와서서 부정적. 자, 이래 끝나 덤으로 스스로 깊어가는 강을 보며 쭈그러 앉아 담배나 피우고 난 돌아갈 뿐이다. 자, 여기서 이제 담배라는 소재가 하나 나와 있는데, 또 아빠 담배 핀다고 야단 치지 말라고 그래서. 그 담배라는 소재가, 우리 아까 저 농구에서는 이제 술이라는 소재가 나왔잖아. 그치? 담배나 피우면서 이제 또 이게 그런 것들을 이제 해소할 수가 있겠지. 그래서 여기서 담배, 뭐 슬픔을 해소하는 그런 수단으로 볼 수가 있겠다. 답답함을 해소를 하는 거지. 자, 근데 담배나 피우고 돌아갈 뿐이래. 자, 중요한 건 이 구절이야. 나는 돌아갈 뿐이다라고 했어. 자, 그럼 이 사람의 태도 적극적이야, 소극적이야? 잠시 문제 현실이 있지. 그치? 되게 힘든 현실이 있어. 여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려면 뭐 해야겠어? 그렇지. 저항력으로 싸워야겠지, 그치? 근데 얘는 담배나 피우고 돌아갈 뿐이거든. 그럼 적극적이야, 소극적이야? 매우 소극적이야. 소극적이고 체념적인 화자야. 자, 삽자루에 맡긴 한 생애가 노동자의 삶이지. 자, 이것이 저물고 저물었어. 자, 그러면 우리 생애가 저물었다는 것은 이분의 연세가 꽤 됐다는 걸 알 수 있지. 그렇지? 최소 중년 또는 노년 요 정도 시기가 됐어. 자, 저물고 저물어서 색강 바닥 썩은 물에 달이 뜨는 거야. 다시 색강 바닥이 썩었대. 왜 썩었을까? 그렇지. 환경 오염이지. 그렇지. 그래서 요걸 통해 또 시대상이 드러나. 산업화되고 도시화되었으니까 산업화되어 있으니까 이제 오염이라겠지. 그리고 달이 뜨는구나. 이제 여기선 달이 떴네. 자, 떴어. 뜨면은 이것도 무슨 의미지? 올라가니까. 상승적 이미지긴 해. 자, 근데 이어서 자, 우리가 저와 같아서라고 했어. 자, 이번에는 저것에 해당되는 게 뭐야? 그렇지. 이번에 우리는 저 달과 같은 거지. 자, 저 달과 같아서 흐르는 물에 삽을 싣고 먹을 것 없는 사람들의 마을로 다시 어두워 돌아가야 한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우리도 달과 같이 돌아가야 한다는 얘기잖아. 그럼 달이 가는 속도는 뭔데, 여기서? 다시 들어왔잖아. 그렇지. 회귀되고 계속 순환된다는 특징이 있는 거지. 달 보면 뭐 한 달, 두 개로 계속 모양이 비슷비슷하지. 그러니까 이건 순환된다. 반복된다. 특성이 있고, 다시 올라가서 자, 우리도 저 달과 같아서 흐르는 물에 삽을 싣고 나면 먹을 것 없는 사람들의 마을로 다시 어두워 돌아가야 돼. 자, 그럼 먹을 것 없는 사람들의 마을이니까 이들의 삶이 되게 가난하다는 거 보이겠지, 그치? 가난한 마을이야. 근데 그렇게 계속 반복이 되는 거야. 도시 노동자의 그 힘든 삶을 잘 나타낸 작품이다. 그래서 저기
넘어가자. 넘어가서, 넘어가서. 자, 두시 화자가 처한 상황을 비교해보자. 그러면, 자, 농부의 화자는 내 현실 자체가 비료 값도 안 나온 농사를 짓다가, 그 다음에 울분에 차서 농부를 죽고 있는 상황이고, 울분이 막 느껴지지. 이 작품, 울분이 막 느껴졌어. 분노. 자, 그런데 다음 작품, 점광의 삽을 싣고, 여기의 화자는 도시에서 하루 일을 끝낸 뒤 그냥 삽을 싣고 체념하면서 그냥 돌아만 가고 있지. 해설 차이가 느껴지지? 다음에 밑에 자 도시 화자가 나가냐 우리라고 자칭한 까닭은 도시 아니 농민 또는 도시 노동자 어느 한 사람의 현실 문제 삼는 게 아니지. 그래서 다음 주 줄게. 이제 우리라는 표현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야. 어? 당대 농민 사회, 한국 사회의 농민 전체 또는 도시 노동자 전체의 현실 이런 것들을 문제 삼을 수가 있어. 일반화할 수 있다는 얘기지. 일반화.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일반화를 할 수 있다. 자, 마지막. 자, 화자의 이제 정서나 태도만 비교해보면 끝이다. 자, 먼저 농무 같은 경우에는 부정적 현실에 대해서 얘도 체념 있지. 그리고 분노도 있었어. 얘는 체념과 분노. 반면에 점광의 삽을 싣고는 이 화자는 현실 슬픔이 드러나고 체념은 공통점. 됐다. 끝.